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잼 물리 이혜인쌤이에요. 와, 오늘도 이제 물리 수업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좀 피곤하고 힘들죠? 이게 시험이 곧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쌤이 오늘 수업은 길게 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한 번에 팍 집중해서, 오늘 수업 집중해서 한번 물리 시험은 한번 100점 맞아보자고요. 알겠죠? 여러분, 쌤이 말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요 역학과 에너지 단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00점 비법 알려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요 부분 짧게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단원 마무리 볼게요. 여러분, 단원 마무리 몇 페이지죠? 82페이지죠. 82페이지, 아이고. 82페이지부터 단원 마무리예요. 단원 마무리인데 82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면 우리 1단원의 내용을 너무너무 간략하게 잘 설명해놨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주 핵심 기본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쌤이랑 요 정리는 쌤이 만든 PPT로 우리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쉽게 잘 풀 수 있을지 요 얘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 82쪽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쌤이랑은 83페이지 실력평가하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들은 다 너무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다 혼자서도 잘할 것 같지만 그래도 답은 알아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1번 그림은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했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죠. 그러면 시간은 t다. 그 다음에 변이는 s다. 그러면 우리 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중요하죠.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무슨 물리량일까? 기울기는 지금 요 st 그래프니까 t, 시간분의 거리, 변이 s니까 시간분의 변이는 뭐다? 속도다. 그래서 여기도 적혀있네요. 그쵸? 속도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겁시다.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기억 봅시다.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랬네요. 그러면 만약에 등속도 운동이면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 기울기가 어떻다? 그렇죠. 이렇게 됐고 기울기가 직선으로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정하지 않죠? 지금 기울기가 어떤가요? 0초에서 빵이었고 1초에서 조금 증가했네요. 기울기. 그 다음에 접선이 기울기죠. 2초에서 또 증가 더 가팔라졌고 3초에서 더 가팔라졌고 그러면 어떻다? 속도는 등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증가한다. 그래서 등속 운동한다.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니은 3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여러분 평균 속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평균 속도 구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뭐다? 전체 뭐라고 하는 그 구간의 전체 시간 분의 전체 거리 하면 되겠죠? 변이 거리 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 속도 3초 동안 구하라 했으니까 0에서 3초 동안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3초 전체 시간 3초분의 얼마다? 이동거리 0에서 9로 이동했으니까 9다. 그러면 3m/s가 평균 속도가 돼야 되는데 맞네요. 니은이 답이다. 니은이 맞다. 아이고 이거 기억 틀렸는데 쌤이 읽다가 기억을 동그라미 쳤네요. 이렇게 해다가 맞다고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 니은은 맞다. 그러면 디귿 한번 볼까요? 1초에서 2초 사이에 평균 속도랑 2초에서 3초 사이에 평균 속도 크기 비교해라 이거네. 그쵸? 그러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몇 초 걸리죠? 1초에서 2초니까 1초죠. 1초 사이에 1초 동안 평균 속도 얼마냐? 전체 거리 얼마 갔는지 보면 되겠죠? 1초에서 2초 갈 때 얼마 갔나요? 1에서 4까지 이동했으니까 3 갔죠? 3? 그러면 이동거리 3이다. 그러면 3m/s다. 평균 속도. 근데 2초에서 3초는 얼마 같죠?
2초에서 3초면 1초 동안 얼마 같다? 4에서 5 같다. 4에서 9 같다. 그러면 5 간 거다. 그러면 5m/s가 이 평균 속도인데 지금 3이 5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죠? 3이 더 작죠? 이거 틀렸다. 이것도 틀렸다. 그러면 답은 니은 2번이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마찰이 없는 평면에 정지한 질량이 5kg인 물체가 그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다 했네요. 이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뭔가요? 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냐? 가속도 묻는 거죠. 가속도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러면 가속도 어떻게 구할까요? 시간 5초 동안 속도가 4에서 0 됐으니까 나중 빼기 처음은 0이네요. 그러면 5분의 4다. 이거를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10분의 8 되겠네. 그럼 소수로 나타내면 0.8 이렇게 되겠다. 근데 1번? 가속도 물었죠? 가속도 안내할까? 0.8m/s 제곱.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여러분 문제 먼저 읽고 맞죠? 뭐 구해야 되는지 보고 풀어야 돼요. 다른 거 쓸데없이 막 이것도 구할 수 있네 저것도 구할 수 있네 구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보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봅시다. 힘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 F는 ma다 그죠? 그러면 이거 알죠? 뉴턴의 법칙 뉴턴 법칙 무슨 법칙? 가속도 법칙.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핵심. 그렇다고 이것만 안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기본. 그러면 힘의 크기가 얼마냐? m 질량 5kg 곱하기 a 가속도 구했죠? 0.8m/s 제곱. 그러면 5, 8에 40에 소수점 하나 있으니까 4 kg/m/s 제곱인데 kg/m/s 제곱이 바로 단위 뭐다? 뉴턴이다. 그러면 4뉴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도 적혀있어요. 요거 핵심 포인트 적어줬네요.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그 다음에 힘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좋네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도 쉬워요. 자, 3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 그러면 마찰력 작용하지 않는다. 마찰력 작용하지 않는 얼음판 위에서 질량은 다르다. 두 물체 A, B의 동일한 힘의 크기. 힘의 크기는 똑같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자, 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좋네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뭐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 가속도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냐. 가속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일단 가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A는 A의 가속도는 얼마다? C가 2초 만에 얼마 됐어요? 2초 만에 속도가 0에서 4가 됐으니까 2초 만에 나중 4 처음 0 하면 2분의 4 해서 2m/s 제곱이다. 단위도 맞죠? 그렇고 B는 가속도 AB는 얼마다? 2초 동안 B는 2 증가했죠? 속도가 0에서 2 그러면 2초 동안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면 2분의 2 1m/s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힘의 크기가 작용했다. FA랑 FB가 똑같으니까 그냥 F로 동일하게 씁시다. 그러면 또 나왔죠? 뉴턴 법칙, 가속도 법칙. 제일 중요하죠? F는 MA인데 MA 질량, A의 질량,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되는데 가속도 아까 구했죠? 2. 그 다음에 여기 B는 가속도 1이다. 근데 이게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따르면 MB는 뭐다? 2m가 아니라 2MA다. 질량이죠, 질량. 그러면 두 물체의 질량비 구하랬다. MA 대 MB는 얼마다? 지금 MB가 MA보다 2배 크네요. 그러면 1대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MA가 1이면 MB가 2네요. 그쵸? 그러면 1대 2 맞죠? 그래서 1대 2가 답이다. 너무 어려울 것 같네. 1대 2다. MA 또 묶었네. 자, 그냥 안 끌게요.
1대 2다. 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다음 4번. 4번은 지금 뭐냐?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동일한 달걀을 같은 높이에 콘크리트 떨어뜨리면 깨지겠네요. 그쵸? 콘크리트랑 방석에 각각 떨어뜨렸을 때 달걀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그쵸? 그랬을 때 1번 달걀이 방석 위에 떨어졌을 때 그래프를 찾아보라 이거네요. 그쵸? 자, 봅시다. 일단 요 그래프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프 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 t에 힘 F 줬죠? 그러면 FT 그래프? FT 뭐죠? 충격량 I가 바로 FT죠. 충격량 I는 뭐다? 충격력 F,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죠. 충돌 시간이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충격량은 지금 뭔 말이다? 똑같다는 말이죠. 콘크리트나 방석이나 요 면적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S1, S2 요 면적이 뭐죠? 시간 곱하기 힘 요건데 요게 바로 곱하기 하면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이 넓이다. 그래서 충격량은 똑같다. 근데 이제 콘크리트랑 방석에 떨어지는 거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콘크리트에 만약에 떨어지면 뚝 떨어지고 끝나겠죠. 그냥 뚝 떨어져서 땡 하면서 찌직 가고 다 안에 있는 거 다 흘러나오고 뭐 삶은 달걀이면 흘러나오진 않겠죠. 그냥 깨지기만 하겠지만 그렇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방석이다. 쌤 방석을 너무 뿌리네요. 방석에 만약에 떨어지면 방석에 스펀지처럼 붕붕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 시간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방석인지 아니면 콘크리트인지. 금방 뚝 떨어져서 이 충돌 시간이 적은 게 뭐다? 콘크리트가. 그리고 충돌 시간이 긴 게 방석이다. 그러면 방석이 또 힘에서도 살펴보면 콘크리트에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힘이 크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시간은 짧 때 힘이 엄청 크게 작용한다. 짧은 시간 동안. 그렇지만 방석은 긴 시간 동안 힘이 작게 이렇게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달걀이 방석 위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에 비해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평균 힘은 작아진다. 맞죠? 그래서 달걀이 떨어졌을 때 그래프는 요거다. 요 파란색 그래프를 찾으라 했는데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하나? 파란색 그래프다. 그러면 뭐 면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S2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 까닭은 쌤이 말했죠? 방석이 떨어질 때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간이 더 기니까. 그래서 자 이거 뭐 메모 잠깐 해보면 이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간이 더 짧은 뭐 S2가 있는 요 그래프가 방석의 경우에 뭐 방석이다, 방석 그래프다, 방석 그래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여기 모금 답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방석에 떨어질 때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적어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 기체가 담긴 실린더를 이용한 열기관 나왔네요. 열기관에서 실린더가 30줄의 열을 흡수하고 100N per 미터 제곱의 압력 아래에서 부피가 0.1m 세제곱만큼 증가했다. 이 열기관에서 일을 하고 방출된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이거 이렇게 글로 보면 무슨 말이야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열기관 모식도 알죠? 모식도 엄청 간단해요. 모식도로 살펴보면 쌤이 한번 모식도 그려볼게요. 자, 엄청 큰 열원이 있다. 고온의 열원, 뭐 T1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 열기관에서 일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T2 저온의 열원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간에 2를 해주죠. W. 2를 하고 남은 양을 다시 이렇게 방출할 거다 이거죠. 원래는 요 열원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Q1을 흡수했다 치자. 그러면 흡수해서 2를 하고 남은 요 열을 방출을 하겠죠. Q2 저온의 열원으로 이렇게 방출을 한다. 그래서 요 그거를 이 모식도를 보면 이 말이죠. Q1이 들어갔는데 2를 하고 남은 거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Q1은 W 더하기 Q2다. 이거 알죠? 여기서 식에도 적혀있네요. 요거를 이쪽으로 이동. 뭐라고 하죠, 이걸? 이항? 아무튼, 쌤이 이것도 벌써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W 더하기 Q2는 Q1 이렇게 되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식도 알아주는 게 좋겠죠. 요 모식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봅시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열기관에서 실린더가 30줄의 열을 흡수했다. 이거죠? 30줄 흡수했고 그 다음에 압력이 요거고 계속 이걸 일정하고 이거 아래에서 이걸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피가 요만큼 증가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W는 뭐다? W는 PdV다. PdV 하지 맙시다. P 델타 V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P 압력 100. 그 다음에 요 V가 어떻게 변했다? 0.1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플러스 0.1이네요. 0.1 적어주면 10이죠. 10줄이다. 그러면 W가 10줄이다. 그러면 Q2는 얼마다? 20줄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일을 하고 방출된 에너지 Q2 묻는 거죠? 이게 얼마다? 20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20줄? 그 다음에 요 모식도에서 하나 알려줄게요. 열 효율 구하는 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이 열 효율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었죠? 자, 그러면 6번 한번 봅시다. 6번 그림과 같이 밑에 속력에 0.8배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다. 우주선이 0.8c다 이거죠? 이때 우주선 안에 민호가 보았을 때 자신의 시계로 10초가 지났다. 자, 그러면 우주선 안에 민호가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시계로 봤을 때 이게 10초가 지났대. 이 10초가 바로 고유시간이겠죠. 고유시간이다. 그러면 이때 행성의 정지에 있는 은수의 시간은 10초보다 길겠는가 짧겠는가 했죠. 여러분 기억나죠? 고유시간이랑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는 요걸 보는 이 사람이 보기에 측정한 시간 델타 t라고 할까요? 고유시간은 델타 t 고유로 하면 뭐가 더 크다 했죠? 요게 더 크다. 요거 공식 기억나죠? 델타 t는 뭐다? 감마 델타 t 고유시간이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1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크겠죠? 얘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크다. 델타 t 고유보다 고유가 짧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10초보다 더 길어진다. 이게 답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쌤이 이거 정리를 한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자, 고유시간은 짧죠? 짧다. 고유시간은 짧다. 근데 고유 길이는 더 길죠? 길다. 왜냐면 이게 정지 길이니까. 정지 길이는 길다. 더 빨리 사람이 정지해 있을 때 빨리 등속으로 움직여야겠죠? 뭐 0.8c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요 길이가 수축된 길이죠. 그래서 이게 수축된 길이니까
비교하면 골 길이가 더 길죠? 골 길이는 정지 길이고, 빨리 가는 속도를 가진 요 길이는, 속도를 가진 물체의 길이 말하는 거죠. 이 길이는 수축된 길이 더 짧으니까 골 길이가 정지 길이가 더 길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조금 더 문제 풀 때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핵심 역량 키우기예요. 핵심 역량 키우기 85쪽 한번 봅시다. 7번 그림과는 동일한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는 정면 충돌, 가는 정면 충돌이다. 이렇게 가는 정면 충돌하고 있죠. 띵띵 이렇게. 그다음에 나는 같은 차가 같은 속력으로 벽에 충돌한다. 벽에 충돌. 빙 벽에. 이랬을 때 1번 두 경우 충격력이 더 큰 게 어느 쪽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충돌 후 정지하는데 걸린 시간은 두 경우 모두 같다 이랬네요. 충돌 후 정지한다 이 말이네, 그쵸? 그러면 일단 보면, 자, 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M, 질량 M이라 쳐봅시다. 똑같은 자동차 M. 그 다음에 똑같이 얘도 V로 오고 얘도 반대 방향에서 V로 온다 이거죠. 동일한 자동차가 정면 충돌한다. 그 다음에 나는 같은 차가 같은 속력으로 벽에 충돌한다. 같은 차 M이 같은 속력 V로 벽에 충돌한다. 그랬을 때 충격력 어느 것이 더 큰가? 자, 여러분 충격력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충격력은 관련된 식 뭐 있다? 충격력 곱하기 충격력 곱하기 충돌, 아까도 했었죠? 충돌 시간이 뭐다? I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또 뭐다? 요거다. 델타 P죠? 델타 P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거를 한번 구해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 얼마다? MV. 자, 얘는 MV였는데 충돌을 왜 정지했다 했으니까 빵 됐죠. 그러면 MV에서 빵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MV죠. 여기서 충격력 F는 얼마냐? F가는 충돌 시간 곱해야겠죠? 충돌 시간 여기서 이 시간이랑 이 시간 같다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운동량의 변화량 얘도 MV에서 정지했으니까 빵 됐죠? 그러면 MV인데 운동량의 변화량 MV, 충격량 MV. 근데 F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니까 F 나에서 충격력은 충돌 시간 곱한 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 충돌 후 정지하는데 걸린 시간 똑같다 했으니까 충돌 시간 똑같다 이 말이네. 그쵸? 그러면 아예 똑같죠? MV 일단 MV 길이 똑같고 그 다음에 TT 똑같죠? 충돌 걸린 시간 똑같으니까 요거랑 같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같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요 식을 통해서 설명하면 된다.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의 경우 충돌 전후 두 자동차가 가진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는지 서술하시오. 보면 되겠죠? 이게 더 쉽죠? 충돌 전후에 두 자동차가 가진 운동량의 합 봅시다. 가일 때 일단 전에 살펴볼까요? 운동량의 합 얼마죠? 얘는 MV, 얘도 MV.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쌤이 이거 나중에도 강조할 건데 요 운동량 보존 요거 할 때 중요한 거, 요식 이용할 때 중요한 거, 속도의 속도라고 할까요? 속도의 방향 중요하다. 그래서 부호 결정 조심하세요. 알겠죠? 부호.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만약에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해줘야겠죠? 그러면 MV 빼기 M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합은 빵이다. 전에 빵이다. 후에도 정지했으니까 결국엔 빵이죠. 그래서 충돌 전후 운동량의 합은 0으로 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보존 가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8번 발명가들은 한 번 작동시키면 계속해서 일을 하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시도를 오랫동안 해왔다. 연구기관, 연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그림은 1887, 1887년 영국에서 특허를 받은 연구기관이다. 망치 한 개가 한번 옆에 망치를 땅 치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놓인 망치들이 계속 차례로 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퀴를 회전시키며 일을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딱 치면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죠. 딱 치고 딱 치고 딱 치고 딱 치고 해서 계속 딱딱딱딱딱 돌아간다 이 말인데, 자 치면 계속해서 바퀴를 회전시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의 과학적 오류를 에너지 전환과 연력학 1법칙으로 설명을 해보자 이랬네요. 그쵸? 자 여러분, 이거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안 돼요. 그쵸?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게 안 되죠. 언젠가 멈추겠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처음에 첫 망치는 이렇게 뽕 내려간다는 거 뭐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PE,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높이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 바뀌면서 V가 생기겠죠? H가 또 M이라 했네. H가 낮아지면서 감소하면서, 그래서 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 V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K2로 전환이 되면서 다음 망치를 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 치면 쌤이 말했죠. 땅 이거 탁탁탁 이런 소리도 냈죠. 망치를 치는 순간 그 소리가 생기죠. 소리, 그리고 치면서 마찰도 생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요. 이런 뭐 열도 생길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부딪히면 열 발생하죠. 그 돌 부딪혀서 막 불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마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가 계속 보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손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바퀴는 계속 영구히 회전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언젠가 멈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쉽죠? 그 다음에 9번은 좀 재밌어요. 자, 9번. 그림은 지면에 있는 영희에 대해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 V. 이거는 이 V는 이렇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이라고 라고 말해줬으니까, V가 광속에 가까운 속력이다 말해줬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움직이는 열차의 앞과 뒤에 번개가 빵빵 이렇게 친다. 그랬을 때 열차 중앙에 있는 민수가 영희를 딱 지나는 순간 이렇게 번개가 내리친다. 영희는 요 두 번개가 앞뒤에서 동시에 쳤다고 관찰했는데 민수가 볼 때는 이 번개가 어떻게 내리쳤을까? 동시에 쳤을까? 안 쳤을까? 요걸 쓰고 이제 까닭을 써라 이거네요. 그쵸? 그러면 영희가 볼 때는 열차의 앞뒤에 번개가 이렇게 동시에 빵 하고 내리쳐도 민수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다? 동시성의 상대성이었다. 자, 민수가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 동시에 영희가 보기엔 동시에 땅 치지만 민수는 지금 빛이 땅 이렇게 지금 번개가 쳤죠? 번개가 치고 이렇게 빛이 올 거란 말이야. 그쵸? 빛이 오고 여기서도 같은 속력으로 빛의 속력은 C 상수 C 일정하니까 올 거란 말이야. 근데 민수가 이동을 하죠? 민수가 자꾸 이쪽으로 가. 자꾸 가. 그러면 어떻다? 요게 먼저 도달을 한다. 그래서 자, 열차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민수는 앞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니까 앞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열차 앞에서 발생한 요 빛이 민수에게 먼저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민수는 어떻게 관찰을 하면 열차 앞쪽에 내리친 번개가 앞쪽의 해야겠죠? 앞쪽의 번개가 먼저 발생해 보인다. 발생으로 관찰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너무 지저분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다. 그러고 쌤이 한 개 더 알려줄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영희가 보기에 이 민수가 가운데 있고, 아이고 중요한 거 알려주려 안 돼. 이렇게 됐네. 자, 다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우개로 이제 미안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영희가 보기에 요 민수 그 다음 요 열차 앞 열차 뒤죠? 뭐 여기가 앞이라 치면 민수가 앞으로 가는다고 치면 여기 열차 앞 열차 뒤 요 길이는 어떻죠?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민수 이렇게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가 이동을 하면 민수는 여기 가운데 있고 여기에 열차 뒤, 열차 앞 이렇게 있겠죠?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는 여기가 보기에 이 중간에 있는 민수와 요 열차 맨 뒤랑 맨 앞 이 길이가 달라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일정 똑같이 요 중간에 계속 있었다 치면 처음부터 중간에 있었다 치면 요 길이는 똑같다. 계속 똑같이 보인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알겠죠? 나중에 헷갈릴까봐 쌤이 하나 힌트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자, 100점 비법 노트 한번 봅시다. 쌤의 100점 비법 노트 여러분에게 대공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쌤이 강의 내용 안내 글에도 적어놨는데 이거 자 어디냐 온라인 클래스 강의 목록에 보면 이 PPT 자료 제공해주는 수업 PPT 자료 제공해주는 거기에 있어요. 이거 꼭 다운받아 오세요. 이거 다운받아 와서 같이 여기에다가 필기하면서 이렇게 내용 숙지합시다. 그래야지 더 문제를 풀 때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쌤이 말했던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해봅시다 이제 드디어. 자 쌤이 단원별로 정리했거든요. 힘과 운동, 열과 에너지, 특수상대성 이론 단원별로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하나씩. 자 1번 힘과 운동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일단 문제에서 순간이 나옵니다. 뭐 어떤 순간, 뭐 출발한 순간, 그 다음에 뭐 무슨 순간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그러면 순간이 나올 때마다 시간을 부여해줘야 돼요. 자, 처음 나오는 순간, 처음 시작 순간이겠죠? 그거에는 0초를 부여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간 한번 나올 때마다 왜 다른 순간이 나오겠죠? 매 순간 T1, T2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부여해줍니다. 왜 T로 안 부여하냐? T는 우리가 식 쓸 때 그냥 미지수를 T라고 두니까 이거랑 이 순간들이랑 헷갈리면 이게 문제가 점점 복잡해져요. 머리가 아파지고. 그렇기 때문에 식 쓸 때 미지수 T는 T로 두고 우리는 순간순간에 T를 부여할 때는 이 번호를 매겨서 붙여주면 훨씬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을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 역학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다? 힘을 아는 거다. 힘, F는 MA. 그래서 요 F는 MA, 요 힘은 합력이죠, 합력. 합력이 뭐냐? 알짜힘. 알짜힘. 요 알짜힘을 구하려면 각각의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 한 물체에 대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표시를 해줘야겠죠? 뭐 중력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장력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힘들이 있을 텐데 이 힘들을 한 번에 처음부터 표시를 해줘야 문제에서 이 힘 있네 이 힘 있네 하고 풀다가 보면 뒤에 가면 이 힘도 있었네 이 힘도 있었네 하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 다 다시 풀어야 돼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을 표시해줘야 돼요. 처음에 바로
힘을 표시해 주자 이거고,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또 정지, 등속이 키워드가 나왔다. 그렇다면 무조건 뭐다? 합력은 0이다. 이거 써줘야 된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합력이 0.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으로 작용해야, 알짜 힘이 0으로 작용을 해야 정지 아니면 등속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하고 등속하는 물체에는 알짜 힘이 0인 거, 요거를 꼭 이용을 해서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 쓸 때 주의할 점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는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 속력의 방향에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도 문제 나왔었죠? 부호, 이 부호가 아주 중요해요. 이 방향을 한번 정했으면 이걸 플러스로 정했으면 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서 부호를 잘 신경을 써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부호 꼭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계산. 요거 할 때 실수가 많아요. mgh에 2분의 1 mv 제곱 막 여러가지 상황마다 롤러코스터를 막 탄다 치면 이 상황,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상황에 마다 요 역학적 에너지 다 구해야 되죠. KE 운동 에너지랑 PE 이렇게 해서 탕탕탕 8개, 만약 A, B, C, D면 8개를 구해야 됩니다. 이때 계산 실수 안 나도록 조심하세요. 알겠죠? M인지 EM인지 잘 보고 넣을 때도 대입할 때도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V인데 요 루트 신경 써서 뭐 루트가 아니라 제곱 신경 써서 곱해줬는지 이런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계산 실수 꼭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실로 연결된 물체, 요렇게 실로 연결된 물체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문제죠? 문제에서 A랑 B랑 C랑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처음에 전체 가속도를 구해요. 전체 가속도 뭐냐? 가속도 법칙 뭐냐? F는 ma, 가속도 법칙 F는 ma죠? 여기에서 전체를 구하라 하면 전체 질량을 다 더한 걸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걸 뭐 구하던가 그러니까 뭘 물어볼지 몰라요. 뭘 물어보고 뭘 가르쳐 줄지 모르는데 아무튼 전체 질량 그 다음에 전체 가속도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다 가속도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막 지들끼리 다르지 않아요. 막 그러면 막 실 꼬이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다 더한 거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작용하는 힘만 해주면 돼요. 이 실의 장력은 다 작용 반작용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볼 때는 실의 장력, 요 사이의 실의 장력은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속도 법칙 세워서 요 법칙에 필요한 뭐 어떤 물리량을 구하게 되겠죠. 그럼 그 물리량을 이용해서 각자 가속도 법칙 요거를 세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요걸 세웠다. 그래서 무슨 알고 싶은 물리량을 구했다. 그러면 각자 가속도 법칙 요게 A고 얘가 B고 얘가 C라 하면 요 C에 대한 각자 가속도 법칙 F는 ma 요걸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만 다르겠지만 이렇게 풀면 거의 다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C에만 작용하는 힘 넣고 C만 해당하는 질량 아까는 전체 3개 다 곱해야 됐지만 더해야 됐지만 C에만 해당하는 요 질량 넣어주고 요거는 똑같겠죠? 원래 가속도는 항상 이 세 물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물리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조금 지저분하니까 삭제를 해주면 아이고 이거 다 삭제하면 여러분이 또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다 삭제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거 놔둘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 알겠죠? 전체 실로 연결된 문제 나오면 전체 가속도 법칙 세워서 물리량 찾고 각자 가속도 법칙 또 세워서 또 필요한 물리량 찾고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줬다 이러면 VT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아요. 등속 운동은 뭐 조금 쉽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지만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상황 이해도 쉽고 직관적 상황 이해도 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물리량들을 구하기가
그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요 VT 그래프를 꼭 그려줍니다. 막 모르겠어. 식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식을 막 써서 해봤는데 외운 식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힘과 운동에서는 이렇게 비법 노트 쌤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게 너무 정신이 없지만 설명 들으면서 필기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빨리빨리 합시다. 선생님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주려 했는데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또 길어졌네요. 자, 빨리 해봅시다. 자, 2번 열과 에너지 요 단원에서는 뭐가 핵심이냐? 핵심 공식을 암기해줍니다. 요 4개가 핵심 공식이에요. 핵심 공식을 암기하고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한 핵심 공식 더 있으면 더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쌤이 정리하기엔 요 4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정리했고 그래서 이 핵심 공식 암기하고 이 암기한 요 공식을 토대로 그래프 해석을 합니다.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문제집 그 다음에 우리 쌤이 또 꿀팁 알려줄게요. 교과서 문제에 있는 요 어떤 문제들을 잘 봐요. 일단 문제를 잘 보고 이 단원 모든 단원에 대해서 교과서 문제를 봐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렇고 이 단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교과서 문제 중에 그래프들이 있죠. 그래프 요거를 해석하는 거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 물어본 그 물리량만 구하면서 문제를 끝내지 말고 다른 물리량은 뭘 구할 수 있을까? 다른 물리량이 뭐 해당하냐 뭐 이런 요 2, 1, 2, 3, 4에 해당하는 요 물리량들이겠죠? 요런 거 뭐 또 구할 수 있냐 이런 거를 한번 잘 보세요. 요 교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뭐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구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핵심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 알죠? 한 일의 양은 뭐다? 요거 압력 곱하기 요거 속도가 아니라 V 속도 아니죠? 이 V는 뭐다? 부피 변화량이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보고 그 다음에 요 Q는 뭐다? 흡수한 열의 양, 흡수한 열량 이건 뭐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뭐다? 한 일의 양이다. 그래서 요 공식도 꼭 알아둬야겠죠? 연력학 법칙. 그 다음에 요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요 온도의 변화량과 비례한다. 온도 변화량과 비례한다. 알겠죠? 요거 필기 노트에 적어줍니다. 비법 노트. 여러분 프린터 했나요? 아니면 그냥 필기해도 되고. 이렇게 알겠죠? 요 비례한다.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이 U가 사실 CVNT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게 NCVT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NCVT 요건데, 이게 상수고 몰수라서, 몰수가 변하진 않죠. 용기 안에 있는 질량, 네, 부피, 입자수, 몰수. 그 다음에 이거는 연령량인데, 이게 부피라서 부피적이죠. 부피가 똑같을 때 연령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수예요. 이 한 기체에 대해서, 뭐 기체가 같으면 기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 U가 T에만 비례하니까 요거 변화량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거를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이건 알 필요 없고, 요거는 꼭 알아두자. 그다음에 요것도 꼭 알아두자. 이것도 꼭 알아두자. 이 4개는 진짜 핵심이죠. 핵심 기본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부에는 NRT 알죠? 피부에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신방식이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다? 몰수죠. 몰수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온도다. 그래서 이 관계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얘는 또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몰수 막 바뀌는 거 아니고 기체상수도 상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요 열과 에너지 단원의 문제 풀고 그래프 해석할 때 정말 편합니다. 알겠죠? 딱 요 네 개 꼭 알아두자. 꼭 알아두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쌤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 값들이, 이 물리량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의미를 알아야 서술로 나왔을 때 문제가 기니디 중에 서술로 나왔을 때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Q는 플러스면 열을 흡수한 거죠. 왜냐면 Q가 뭐다? 흡수한 열량이다. 그러니까 플러스면 흡수한 거, 마이너스면 반대로 방출한 거. 그쵸? 그 다음에 U는 뭐다? 내부 에너지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만약에 플러스면 증가한 거죠. 변화량이 플러스면. 그 다음 변화량이 마이너스면 감소했다. 이거죠. 이거 쉽죠? 그 다음에 W 뭐다? 한 일이다. 외부의 한 일. 근데 이게 플러스면 외부의 한 일이 플러스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외부로부터 오히려 일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다. 요거를 알아두면 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빨리 해볼게요. 마지막. 자, 마지막은 이제 기억이 제일 생생하기 때문에 쉽죠? 특수상대성 이론. 핵심 개념을 암기해야 돼요, 이 부분은. 개념 암기,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황 분석. 자, 1번. 쌤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죠? 광속불변. 이제 그만 말할게요. 뭔지 알죠? 그래서 광속불변 꼭 알아야 되고, 다음, 고유시간, 고유길이. 이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 속에서 고유시간이랑 고유길이가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쌤이 이거, 고유시간은 뭐라고 했죠? 또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말로만 빨리 할게요. 고유시간 뭐다?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이거 몇 쪽에 있죠? 72쪽 있죠? 72쪽에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다. 같은 위치 관찰자 측정 시간. 또 쌤이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했죠? 어떤 사건 발생 접촉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다. 그 다음에 고유 길이보다 73페이지에 있다. 7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고유 길이 뭐다?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 뭐라고 하면 된다? 바로 정지 길이. 정지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이거 상황에 따라 어떤 때가 고유 길인지, 고유 시간인지, 어떤 때가 고유 길인지 요거 구분 꼭 하고 그 다음에 고유 시간은 무조건 작다 했죠? 작다, 짧다. 그 다음에 고유 길이는 오히려 크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쌤이 수업 때 강조한 거 기억나죠? 쌤이 수업 때 강조한 거 꼭 잘 봐두세요. 알겠죠? 쌤이 수업 때 강조한 게 바로 시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쌤의 시험 100점 노트, 비법 노트 대공개를 마쳤고 이제 여러분의 몫이 남았네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좋은 결과 여러분 믿어요. 파이팅 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